저는 오랜 시간 동안 간 질환과 암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건강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간이 좀 약해진 걸까? 이렇게 생각하며 넘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매일 챙겨 먹던 바로 그 건강식이 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보약처럼 좋은 음식이라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간 수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간암 초기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간을 망가뜨리는 1순위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 역시 누구보다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이런 변화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간은 원래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챙겨 먹고 보약처럼 알려진 것들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끊임없이 특정한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간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간세포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이처럼 조용히 간을 무너뜨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한 남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연세는 60대 후반이었고 겉보기에는 비교적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었고 흡연도 이미 오래전에 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기운이 없고 배가 더부룩합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간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영상 검사에서는 초기 단계 이상 소견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습관이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오히려 조금 당당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아, 저는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이걸 먹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보약처럼 믿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도 건강식으로 자주 소개되고 인터넷에서도 간에 좋다는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음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음식이 간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을 계속 자극하고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좋은 음식이라도 지속적으로 과하게 들어오면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그 음식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간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믿음,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를 분해하고 저장하고 필요 없는 것은 해독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약처럼 좋은 음식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는 특정 성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은 한 번, 두 번 먹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과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간은 그 성분을 계속 처리해야 하고 점점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 끊임없이 원재료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 결국 내부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지방 축적과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간 내부에서는 조용히 세포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나 소화 문제가 아니라 간세포의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 결국은 간세포를 자극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악화되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을 하나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필터는 부담 없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많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필터는 점점 막히고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간도 똑같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음식은 모두 간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농축된 음식이나 보충제는 간에게는
강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간이 충분히 버텨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간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못한 에너지와 물질이 간 안에 쌓이면서 지방간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미세한 손상이 계속 누적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망가진 부분을 계속 고치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상적인 세포와 다른 형태의 세포가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증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알고도 피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간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몸에 좋은 걸 더 챙겨 먹어야겠네. 겉으로 보면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판단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은 오히려 더 열심히 보약 같은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 즙, 농축액, 각종 보충제까지 하루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간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간은 회복해야 할 시기에도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 위에 계속 새로운 일을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쉬어야 할 타이밍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농축된 형태일수록 간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간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손상이 점점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로 간을 쉬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간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새로운 약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특히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 먹고 있는 것,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간은 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담이 들어오면 회복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이걸 끊기만 했는데도 수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를 끊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회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간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간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단순한 방법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순서와 조합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괴롭히고 있는 원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들어오던 자극을 멈추는 순간 간은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간은 원래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간은 손상된 세포를 서서히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회복된 간을 다시 망가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은 기억합니다. 한번 무너졌던 패턴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회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간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닌지 더 큰 위험과 연결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그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간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로감, 소화 불편, 무기력함,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간은 점점 더 깊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단순한 기능 저하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의 문제는 단순히 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함께 무너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속도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빛이 한층 밝아졌고 앉아있는 자세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초기 이상 소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습관처럼 드시던 그 음식을 중단하고 간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꿨을 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었네요.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잘못된 자극을 멈추고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멈출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